브로콜리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타임지가 지목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 브로콜리. 슈퍼푸드 브로콜리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것이지요.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당신의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신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으셨나요? 이유 없는 통증과 만성적인 피로감은 탁하고 끈적거리는 혈액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산물이 혈관에 쌓여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암세포가 유전자 변이가 되면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암과 치매 및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해 브로콜리 제대로 먹는 3가지 조리 방법과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 피해야 하는 3가지 최악의 조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지킴이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100세 시대에 많이 소개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연 성분에는 고유의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어로 꽃이 피는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항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브로콜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제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성분이 바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염증과 싸워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려면 양질의 설포라판 섭취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퀸즐랜드 대학의 십자화과 채소들의 항암 잠재력을 비교하는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항산화제를 유도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브로콜리의 경우 그램당 33,000 유닛으로 양배추와 케일에 비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다른 십자화과 채소보다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증식되는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항암 효과 제대로 보는 브로콜리 먹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 반드시 쪄서 먹는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조리 방법에 따라 함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찌기, 데치기, 조리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실험한 결과 쪄서 먹었을 때 설포라판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팀을 이용하여 1분 가열했을 때에는 설포라판 함량이 약 94% 유지되나 3분 이상에서는 12%로 감소, 10분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설포라판은 10분 이상 가열하면 활성도가 6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물에 넣고 오래 끓이기보다 스팀을 이용하여 1-3분 이내로 빠른 시간 안에 조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생 브로콜리에 비타민C 함량이 더 많더라도 살짝 찌거나 익힌 브로콜리의 비타민C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훌륭한 비타민C 급원 식품으로 그 함유량이 귤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100지당 비타민C 98mg이 함유되어 있는데 브로콜리 두세 송이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될 때는 보약보다 브로콜리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쉽고 간단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브로콜리 먹는 최고의 방법 두 번째, 미리 잘라서 놔둔다. 브로콜리는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설포라판이 합성이 되는데 자른 후 90분 정도 놔두면 항산화 성분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 꽃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기둥 부분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잠시 보관해주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효소의 일종인 미로시나아제의 도움으로 진정한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로시나아제는 특징적으로 비타민C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각으로 나눈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도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로콜리는 수확한 이후 줄기 내 영양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상온에서 3일 이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특한 모양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긴 브로콜리는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뇌 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 성분은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효과 제대로 보는 브로콜리 먹는 최고의 방법 세 번째. 양파와 함께 먹는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다양하고 유익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비롯하여 칼륨인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맥 경화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물성 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2%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양파와 함께 드셔보세요.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이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양파를 넣고 함께 볶은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 더할 수 있는 완벽한 궁합은 기름입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브로콜리의 리놀렌산 효능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여기에 비타민C와 E를 추가로 더해주므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실 때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반찬으로 브로콜리 양파볶음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 3가지와 그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과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어서 혈전용해제를 먹고 있다면 브로콜리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4배나 높은 칼슘과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로콜리에 풍부한 이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브로콜리를 전혀 먹지 않을 필요는 없으나 브로콜리가 혈액을 타고 체내에 접근하는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브로콜리를 160g 약 2컵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타 다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찬 성질의 채소로 장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흔히 포드맵 음식이라 불립니다. 포드맵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당의 종류들을 통합해 부르는 말로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아 대부분 소장에 그대로 남고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렇게 남은 당은 그만큼 수분을 머금어 설사를 유발하고 장을 팽창시켜 복통, 복부 팽만, 과민성 장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조합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 갑상선이 약한 경우 브로콜리를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체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섭취한다면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갑상샘 기능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바로 생즙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익혀서 드세요.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하므로 생즙으로 먹기보다는 찜통에 찌거나 기름에 살짝 볶는 등 열을 가해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십자화 과채소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유기황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일 적정한 양을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복통을 유발시키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질소화합물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루 권장량 160g은 한 입 크기 브로콜리 약 5송이 정도 됩니다. 반드시 지켜서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만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소와 치료제의 조합은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고 증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고추냉이, 겨자와 같은 매운맛이 나는 소스와 함께 드셔보세요. 매운 소스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의 활성을 도와준답니다. 브로콜리 그냥 먹어도 훌륭한 항암 효과가 있지만 토마토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주스를 갈아 드실 때나 샐러드 재료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활용하여 드셔보세요. 암 유발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잘 드시기 위한 세척 꿀팁을 소개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벌레가 많이 기생하고 있어서 세척이 중요한 식물입니다. 꽃송이 사이에 있는 기생충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송이 부분을 식초에 탄 물에 잠기도록 뒤집어서 담근 후 15분간 놓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마디별로 작게 잘라서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 세척해주세요. 밀가루 속 전분이 세균과 이물질을 흡착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조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첫 번째 고혈압 약이나 아스피린. 두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타 위장 질환.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하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3가지 방법. 첫째, 반드시 쪄서 먹는다. 둘째, 미리 잘라서 놔둔다. 셋째, 양파와 함께 먹는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야채입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임상 연구에 의하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향후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약 20%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에 좋은 브로콜리 정확하게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